안녕하세요. 이제 전기세 올라가고 가스비 올라간다고 이제 국민들에게 엄청난 절약을 해야 된다라고 분위기를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견 맞는 얘기입니다. 비싼 에너지 시대에 한겨울에 문 열고 영업하고 반팔 차림으로 쇼핑해야 될 정도로 후끈후끈하게 틀어대는 건 사실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뭐 이래저래 이제 앞으로 뭐든지 극도로 아끼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돌입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들도 차츰차츰 적응이 되겠죠. 확실한 건 뭐다. 뭐 나라가 정부가 기득권들이 뭐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려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얘기를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라고 하는 이는 한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 국민들이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뭐 개소리를 해댔었죠. 그나마 안철수라고 하는 이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온화하고 온건한 편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결국 정치 기득권들,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희생 요구를 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뭡니까? 고통 분담 아니면 희생, 솔선수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저거들은 안 하면서 국민들에게만 그런 걸 더 많이 요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엄청 호들갑을 들 겁니다. 전기세만 해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대기업들이 쓰는 전기는 아주 헐값에 퍼주면서 국민들에게만 더 비싼 요금을 물리는 게 지금의 정부죠.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래저래 나쁜 놈들 천지고 힘없는 국민들만 점점 더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힘없는 국민들 힘들게 만드는 정부 같다는 생각을 더 해봅니다. 12월 20일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 노란 조명이 꺼졌답니다. 그리고 주변도 많이 어두워졌다고 하고요. 거리의 가로등도 대부분 꺼졌답니다. 에너지 소비 10%를 줄이기 위해서 기념물, 공공건물의 조명 소등 시간을 1시간 이상 당겼답니다. 그런데 이제 봤더니 호텔 방의 난방 온도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낮게 설정이 돼 있어서 휴대용 전기 매트를 안 가져왔으면 추워서 잠 못 잘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오면 한국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문을 열어둔 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가게가 많았답니다. 한 화장품 가게 직원은 손님이 드나들기 불편할까봐 열어놨다고 얘기하고 난방 온도도 높아서 3층 규모의 신발 가게는 입구를 활짝 열었는데도 내부는 땀이 날 정도였답니다. 직원들은 가벼운 티셔츠 차림이었다고 얘기하고요. 인근 도심의 백화점에서도 외투 벗고 다니는 사람도 많답니다. 실내 온도는 24도를 넘었다고 하고요. 이래저래 에너지 소비가 바짝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는 나라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 라고 얘기하죠. 한국이 8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시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같은 양의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전력을 쓴다는 한국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뉴스들을 이제 전체로 봐야 되는 거죠.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에너지를 많이 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용 대기업들이 쓰는 흥청망청 쓰는 산업용 전기, 산업용 가스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고 체크해서 줄이게끔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들 개개인들이 쓰는 에너지도 좀 줄일 정도로 줄이는 걸 신경 써야겠죠. 근데 2023년에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세, 가스비 요금이 오를 거잖아요. 오르면 국민들 개개인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떤 식으로든 전기세, 가스비 부담,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기를 아껴 쓸 거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당장 집안에 이제 전기 콘센트를 보고 쓰지 않으면 콘센트를 어떤 식으로든 빼려고 애쓰는 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뭐 이제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 전기세 가스비 절감을 요구할 텐데 저게 어느 수준까지 확장될 건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담배값 올리고 뭐 술값 올리고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올리고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 뭐 그 다음에는 민영화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많이 적자가 심해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이름에 아마 민영화를 대거 시행할 것 같습니다. 민영화 시행하면 누구만 좋습니까? 대기업 재벌가 족벌가들만 좋죠. 서민들의 부담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명박 때 철도 민영하려고 개수작을 부렸었죠. 그 다음 뭐였습니까? 인천공항. 뭐 사실상 우리 요즘에 뭐 민자도로가 되게 많잖아요. 민자도로의 톨게이트 비용, 통행료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민영화가 점점 심해지면 우리네 부담은 2배, 3배, 4배 그 이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한전 얘기로 언론에 부풀리고 있죠. 뭡니까? 여차하면 민영화할 거야. 이러면서 댓글러들 동원해가지고 차라리 민영화가 낫겠다 이런 개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민영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요금 지금의 5배, 10배를 낼 수도 있는 게 민영화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핸드폰 요금이 보통 사람들이 6만원에서 한 8만원 정도 내잖아요. 작게 내야 한 5만원 정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SK텔레콤이나 KT가 민영화된 탓인 거죠. 과거에 한국통신이었나요? 어디였나요? 국영이었으면 지금 핸드폰 요금이 이렇게 비쌌을까요? 아니죠. 아마 만원, 2만원 전후였을 겁니다. 만원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민영화되면서 대기업 걸로 바뀌면서 저렇게 가격이 폭등한 거죠.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어떻게 될까? 확실한 건 점점 보통 사람들이 살기는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절약을 요구할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강제로 혹은 반강제로 절약을 안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도 점점 어려워져서 자영업자 수도 줄어들 것이고 선진국처럼 자영업자들도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 12시까지 하는 게 아니고 뭐 9시, 10시까지 하고 끝내겠죠. 점점 더 우리 사회가 지루하고 무료한 사회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왜냐? 고비용 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할 사항에 잘 적응하면서 삶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